RL Prompt Optimizing Discrete Text Prompts with Reinforcement Learning 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MNLP 2022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1저자는 민카이 댕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URL 이곳에서 해당 논문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논문 첫 페이지 윗부분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저자들이 있고 1저자의 소속은 카네기 멜론 대학이네요. 우선 논문의 모티베이션입니다. 프리트레이닝이 완료된 언어 모델을 활용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인 튜닝을 통해서, 즉 주어진 타스크에 맞게 파인 튜닝을 통해서 활용하는 게 있고, 또 다른 방식은 프롬프팅이라 그래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이 완료된 언어 모델의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선에서 활용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때 함께 많이 회자되는 또 다른 키워드로는 지로샷 또는 퓨샷과 같은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프롬프팅 방식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타스크 퍼포먼스를 위해 어떤 특정 타스크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프리트레이닝이 완료된 언어 모델에 많은 파라미터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지가 않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한다면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주어진 타스크의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방식이 바로 프롬프팅이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파라미터 업데이트라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파인 튜닝보다는 프롬프팅 방식이 더 좋은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타스크 종류가 어떤 종류의 타스크냐에 따라서 파인 튜닝을 했느냐 아니면 프롬프팅 방식으로 타스크를 수행을 했느냐가 성능상에 큰 차이를 가져오게 돼요. 실제로 많은 타스크들에서는 파인 튜닝을 했을 때 비로소 더 좋은 성능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인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텍스트 제너레이션과 관련된 그런 타스크들에 대해서는 프롬프팅 방식이 그래도 좀 강세를 나타내는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롬프팅 방식의 챌린징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프롬프팅이 뭐 다 좋은데 그 프롬프트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적절한 프롬프트를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는 겁니다. 옵티멀한 프롬프트를 찾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일단 트라이얼 앤 에러로 사람이 직접 이것저것 넣어보면서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의 비헤이비어를 관측해 가면서 적절한 프롬프트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 프롬프트 방식을 이제 매뉴얼하게 찾아냈다. 그래서 매뉴얼 프롬프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찾아가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랭귀지 모델이 또 학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프롬프트가 적절히 동작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A라는 언어 모델에서는 적당하게 작동하는 프롬프트를 매뉴얼하게 찾아냈는데 그 프롬프트가 다른 언어 모델에서는 제대로 동작을 안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옵티멀한 프롬프트를 데이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찾아낼 수는 없을까라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소프트 P 튜닝인데요. 여기서의 P는 프롬프트를 줄여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왜 소프트냐? 그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하드하거나 소프트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에서 지칭하는 것들은 보통 데이터 레프레젠테이션이 어떤 디스트리뷰션 형태로 나타내느냐 혹은 그냥 뭐 아니면 도와 같이 1, 0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이런 식으로 나타나느냐 그런 경우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드하다 라고 표현할 때는 그것은 이제 디스크레트한 거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고요. 소프트하다는 이런 단어가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보통 어떤 디스트리뷰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지칭을 할 때 흔히 이 소프트라는 단어를 쓰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소프트 P 튜닝이라는 것에서는 결국은 이 소프트가 수식하고 싶은 것은 이 P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프롬프트가 소프트한 것이다. 즉 그래서 이 경우의 프롬프트는 어떤 형태,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Continuous Embedding Vector다. Continuous Embedding Vector라고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데요. 별게 아니라 1.2, 1.9 등과 같은 리얼 넘버로 이루어진 인베딩 벡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그 리얼 넘버로 이루어진 벡터 형태로서 프롬프트를 가정을 하고 그것을 튜닝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프트한 프롬프트에 대한 튜닝이다. 그래서 소프트 P 튜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의 단점은 당연히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리얼 넘버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또 다른 랭귀지 모델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A 모델에 대해서 튜닝한 것을 B 모델에 갖다가 쓸 때는 그 리얼 넘버로 이루어진 그 값들이 무엇인지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이게 저기 동작할 거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다른 데서 동작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거의 신앙에 가깝죠. 자, 그리고 장점은 무엇이냐면 타스크를 위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적용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리얼 넘버로 이루어진 것들이니까 바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비교적 최적화를 위한 그 과정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디스크레트한 비튜닝인데요. 굳이 다른 말로 바꿔 써본다면 하드한 비튜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이 경우의 프롬프트는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냐면 리얼 넘버가 아니라 워드들로 이루어진 디스크레트한 말 그대로 워드들로 이루어진 시퀀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소프트 P 튜닝의 단점을 극복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어쩌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단어의 나열이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라면 다른 랭귀지 모델에서 동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다른 랭귀지 모델에 함께 적용을 해보는 것이 가능할 여지가 있을 겁니다. 단점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적용이 어려울 겁니다. 월드 시퀀스니까 곧장 그레디언트 디센트 적용은 안 될 거고 또 프롬프트 스페이스가 인터랙터블 할 거예요. 프롬프트가 결국 워드 시퀀스인데 그러면은 이것은 보캐블러리들에서의 특정 단어가 나열된 건데 그러면은 그것을 주먹구구식으로 브루트폴스하게 그것을 최적화를 하려고 들면은 인터랙터블 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소프트 P 튜닝 혹은 디스크레트 P 튜닝 두 가지가 각각 1장 1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본 논문의 제목이 Optimizing Discrete Text Prompts였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강화학습도 썼다고 제목에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 중에서 결국엔 이 두 번째 방식 Discrete P 튜닝을 이 논문에서는 택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풀고자 했었던 프로블럼이 뭐고 솔루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컨트리뷰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프로블럼은 무엇이냐면 풀고자 하는 특정 타스크가 있을 때 그 타스크에 관련된 타스크 스페시픽한 퍼포먼스를 올려줄 수 있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찾아내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프로블럼입니다. 이를 위해서 솔루션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제 줄여서 RL 프롬프트라고 이 사람들은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여기서 RL이 Reinforcement Learning을 줄여 쓴 거겠죠. RL 프롬프트이고요. 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랭귀지 모델 안에다가 Policy Network라는 것을 끼워 넣어서 거기에다가 강화학습 메커니즘을 적용을 함으로써 텍스트 프롬프트를 적절하게 찾아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이 솔루션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도 무슨 얘기인지가 감이 오지가 않죠. 그 이유가 랭귀지 모델이 여기서 얘기하는 랭귀지 모델이 어떤 녀석을 지칭하는지 펄러시 네트워크의 실체가 뭔지 강화학습은 왜 써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것들은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컨트리뷰션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구조적인 측면 혹은 제시하는 메커니즘 측면에서 봤을 때 랭귀지 모델 안에다가 이 펄러시 네트워크를 삽입하는 그 방식 자체가 제일 처음으로 제시할 수 있는 컨트리뷰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펄러시 네트워크의 구체적인 형태는 사실 멀티레이어드 퍼셉트론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태스크 스페시픽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랭귀지 모델 안에다가 삽입을 했다는 그런 방식을 제시했다라는 게 첫 번째 컨트리뷰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삽입한 녀석에 대해서 텍스트 프롬프트를 찾아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강화학습 메커니즘을 제시하게 됩니다. 강화학습이란 개념 자체는 이미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라서 정확하게는 강화학습 메커니즘에서 특히 그 리월드 함수를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리월드 함수들이 본 논문에서의 두 번째 컨트리뷰션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랭귀지 모델 간에도 서로 다른 랭귀지 모델 간에도 찾아낸 텍스트 프롬프트가 작동하는 것을 밝혀냈다고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재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있는 표는 논문에 있는 표를 발췌한 것인데 제안하는 모델은 그 RL 프롬프트가 얼마나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를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어떤 항목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논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그 오버뷰인데요. 여기서 왼쪽 부분, 이 가운데 제가 이렇게 선을 여기를 긋는다면 여기서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을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선 왼쪽 부분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텍스트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뭘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특정 타스크에다가 적용을 하는 그런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있는 파란색 부분에서는 마스크드 LM, 대표적인 건 버트 같은 녀석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 프롬프트, 왼쪽에서 생성한 프롬프트를 가져와 가지고 해당하는 프롬프트를 넣어서 어떤 단어, 테크라는 단어가 다음에 나와야만 했었구나, 혹은 이 앞부분에 그 테크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야 했었구나 라는 그런 그 타스크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쪽도 비슷합니다. 프롬프트가 들어와서 텍스트가 들어가 가지고 함께 나왔을 때 이 food is disgusting에서 food is delicious와 같이 스타일을 변환해 주는 것으로 타스크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서 하얀 네모박스, 조그만 하얀 네모박스들에 해당되는 이것들이 다 랭귀지 모델들인데 이 랭귀지 모델들은 이미 다 프리트레이닝이 완료된 녀석들이고 지금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에 의해서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이것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프리즈 한다고 하거든요. 이 하얀 네모박스들, 랭귀지 모델들은 프리즈가 되어 있다는 것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중요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서 이 랭귀지 모델들이 크게 두 가지 종류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 부분에 있는 랭귀지 모델인데요. 이 랭귀지 모델은 팔러시에 해당되는 랭귀지 모델이다. 그래서 팔러시 LM, 팔러시 언어 모델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은 타스크 해결을 위한 랭귀지 모델들이다. 그래서 타스크 LM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텍스트 프롬프트를 실제 생성해주는 용도의 랭귀지 모델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만들어낸 텍스트 프롬프트를 가져다가 결국은 특정 타스크에다가 써먹는 그 타스크 LM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두 가지 용도의 동일한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용도에 대해서 각각 서로 다른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일단 기본으로 생각하고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그림에서 왼쪽 부분, 가운데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 부분, 여기선 빨간 네모박스죠. 여기가 프롬프트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인데요. 이 프롬프트 제너레이션 과정은 여기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리뷰어라는 단어가 먼저 한번 나오고 해당하는 리뷰어 단어로부터 그 다음에 나올 단어는 인포메이션이고 이런 식으로 이 단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나러 가듯이 그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하얀색 부분 랭귀지 모델은 이미 학습이 완료되어 있어요. 프리트레이닝이 완료되어 있는 녀석이고 이 녀석을 팔러시 LM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팔러시 LM에다가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타스크 스페시픽한 MLP를 가운데 끼워 넣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LM에서 먼저 들어가서 이 MLP에서 LM의 결과물을 받아가지고 이 가운데 껴 있는 거예요. LM 사이에. 그래서 그 밑에 레이어에서 온 결과물을 받아서 MLP에서 처리한 결과물을 가지고 LM 헤드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리뷰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텝 개수, 여기서 이제 스텝 개수가 2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리뷰어,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까지 스텝이 하나, 둘, 원 스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대문자 T로 지칭을 한다면 이것이 2개짜리 혹은 5개짜리 등으로 해가지고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프롬프트 제너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프롬프트를 Z-Head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논문에서 풀고자 했었던 프로블럼을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결국 타스크 스페시픽 퍼포먼스를 올려주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찾아주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제너럴한 관점에서의 고를 한번 정의를 다시 해주고 있어요. 이 논문에서는 강화학습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는데 강화학습과는 관련 없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제너럴하게 고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골은 무엇이냐면 Discrete Prompt Optimization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퍼포먼스 R, 이제부터 퍼포먼스를 R이라고 지칭한다면 그 R을 최대로 만들어주는 최적의 Z, 스타를 찾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네모 박스를 일단 보시면은 이 R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퍼포먼스예요. 그리고 Y, 얘가 결과물이죠. 랭귀지 모델에서의 그 결과물. 타스크 스페시픽한 어떤 랭귀지 모델에서 얻어낸 결과물 Y가 있고 이때 취하는 인풋이 Z랑 X라는 겁니다. Z는 프롬프트고 X는 인풋이죠. 인풋과 그리고 이 프롬프트 Z를 함께 취해서 랭귀지 모델이 내놓은 결과가 Y인데 그 Y가 사실 그 정답에 얼마나 가까우느냐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퍼포먼스 R을 최대화해 주는 것이 이 골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Z 노테이션에 대해서는 V의 T 승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 집합에 소속되어 있는 녀석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V는 지금 vocabulary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vocabulary 중에서 한 개의 단어가 초이스가 되어서 그것이 스텝만큼 2나 5 등과 같이 스텝 개수만큼 이제 시퀀스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그 경우의 수가 존재하겠죠. 워드 시퀀스가 엄청나게 종류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 속한 Z이다.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종류가. 그것들 중에서 이 퍼포먼스 R을 최대화시켜주는 것이 목표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Z가 지금은 디스크레트한 워드 시퀀스이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이 적용이 쉽지 않아요. 물론 과거 연구들 중에서는 컨티뉴어스 임베딩으로서 이것을 어프로시메이션 하자라는 그런 시도가 있어 왔는데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면은 학습이 불안정하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모든 경우 수에 대해서, 즉 디스크레트한 이 워드 시퀀스에 대해서 다 일일이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을 옵티마이징을 하려고 들면은 인트랙터블 하겠죠. 예, 이만큼 복잡도가 아주 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강화학습을 적용을 했다. 그래서 강화학습 관점에서의 이제 고를로서 이제 다시 포뮬레이션을 했다고 하는데요. 퍼포먼스를 지칭하던 R을 이제 리워드로 바꿔서 정의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 수식과 같이 이제 이 R은 더 이상 퍼포먼스가 아니라 리워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워드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이때 최대화를 실제로 도와주는 파라미터는 이제 theta. theta는 여기 멀티플 퍼셉트론, 타스크 스페시픽하게
이 팔러시 부분에 끼워 넣었었던 그 녀석이죠. 그 파라미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녀석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리워드를 최대화하도록 하자는 것이죠. 이 리워드 최적화를 위해서, 즉 리워드 최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강화학습 기법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 큐 러닝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법은 이 논문에서의 컨트리뷰션은 아니고 가져다가 사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다른 참고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메소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일 거예요. 이 펄러시 네트워크라는 거, 이 부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그리고 이 녀석을 효과적으로 학습을 해내기 위해서 강화학습으로서 문제를 포뮬레이션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설명을 해보자면, 우선 펄러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타스크 스페시픽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고요. 말은 멀티레이어지만 실제로는 한 개짜리 히든 레이어를 썼다고 기술되어 있어요. 그리고 파라미터 개수는 요만큼 정도 되고요. 그리고 펄러시 LM, 이 왼쪽 부분에 있는 요 하얀색 네모 박스, 요 녀석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디스틸 GPT-2를 썼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미터 개수는 요 정도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 디스틸 GPT-2의 파라미터는 이만큼 많기는 하지만 실제로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펄러시 네트워크로서 삽입된 요 녀석만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화학습 포뮬레이션의 디테일은 어떤 내용인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랭귀지 모델은 일단 프리즈를 시키고 그 결과 러짓 부분만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나온 그 결과물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레디언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퍼런스만 가능한 랭귀지 모델에도 이 논문에서 제시한 기법을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장점이 된다라고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화학습 포뮬레이션에서의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프롬프트 팔러시, 여기 프롬프트 팔러시죠, 이게. 이 팔러시를 사용을 해서 프롬프트를 일단 생성을 해요. 아직 학습 중인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이 프롬프트 생성한 것이 엉망진창이겠죠. 어쨌든 간에 만들어냅니다. 프롬프트 후보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내요. 그것을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모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프롬프트 모음 중에서 각각의 그 Z에 대하여서, 각 프롬프트 Z에 대하여서 리워드를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리워드를 계산하기까지 그 과정이 사실 매우 복잡한 연산을 거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랭귀지 모드를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결과물을 다시 얻어내서 그걸 통해서 리워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 연산량이 굉장히 많죠. 랭귀지 모델이 워낙 파라미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복잡한 연산을 거치게 되면은 리워드 시그널이 불안정하게 돼서 학습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새로운 리워드를 두 가지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것이 학습 과정이에요. 리워드를 새롭게 제시를 해서 리워드 점수가 다시 들어오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 타스크 스페시픽한 MLP의 파라미터 θ가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또 이 업데이트된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프롬프트 모음을 생성해낼 거고, 그거를 사용해서 또 다시 리워드가 계산되어 들어오고,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학습이 다 완료된 후에는 이제 이것을 사용을 해야겠죠. 테스트하거나 사용을 할 때는 학습 완료된 프롬프트 팔러시를 사용을 해서 그리디 방식으로 프롬프트 Z를 생성을 해냅니다. 프롬프트 팔러시라는 것은 이제 타스크 스페시픽하게 만들어진 요 녀석을 포함을 한 요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LM까지 포함해서. 그래가지고 결국엔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이 Z가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롬프트 Z를 만들어냈으면 그것을 다른 타스크 LM에다가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강화학습 포뮬레이션에서 두 가지 새롭게 제시한 리워드 함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녀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워드의 이름은 Input Specific Z-Score입니다.
이 녀석의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 각 인풋 x라고 표기할게요. 각 인풋 x마다 서로 다른 웨이트 값을 주자. 일종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강화학습 분야에서의 어댑티브 리워드 노멀라이제이션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인풋 x에 따라서 리워드 스케일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이 저자들이 생각을 해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학습이 단순하고 쉬운 쪽으로만 바이어스 될 수 있다. 충분히 타당한 주장이죠. 예를 들어서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것을 만약에 하고 싶다. 텍스트 스타일 트랜스퍼, 뭐 긍정인 문장을 부정으로 바꾼다든지, 뭐 좀 정형화된 문장이 아닌데 이것을 좀 정형화된 문장으로 바꿔준다든지 하는 그런 스타일 트랜스퍼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스타일 트랜스퍼를 하기에 쉬운 문장이 있는가 하면 비교적 더 어려운 문장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장에 대한 리워드가 더 높게 측정이 될 수 있도록 스케일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주어진 인풋 X에 대해서 일단 그 후보분들 앞서 설명드린 그 노테이션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요거 그 후보 프롬프트 모음 셋을 만든다고 그랬죠? 네, 이것을 일단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그 G 모음에 속한 각 G에 대해서 리월드를 일단 계산을 합니다. 이 리월드 R은 태스크에 걸맞는 함수로서 일단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리워드 R을 계산을 해냈으면은 그 리워드에 대해서 Z-스코어, 이 아래 수식을 사용해서 Z-스코어를 계산을 해내게 됩니다. 잘 보시면 리워드 R, 여기서 이 RXG가 이제 리워드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리워드 R을 사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일종의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이건 민이고요. 이것은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입니다. 자, 이런 걸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수식을 통해서 구한 결과값을 G-스코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수식은 단순 노멀라이제이션인데 결국 스케일링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모티베이션에서는 리워드 스케일이 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 좀 갸우뚱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표현 방식이 있어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저자들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쉬운 쪽, 어려운 쪽 둘 중에 한쪽에만 너무 바이어스 치우치지 말고 쉬운 거든 어려운 거든 간에 다 동일하게 잘 배울 수 있도록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리워드는 피스와이즈 리워드이고요. 기본 아이디어는 각 인풋에 대한 타스크 아웃풋에 센시티브하게 리워드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리워드의 모티베이션은 뭐냐면 리워드 함수 정의가 불안정할 경우에, 즉 타스크 아웃풋을 잘 고려하지 않고 그냥 대충 정의했을 경우에는 학습이 산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당연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단순하게 정답 레이블에 대한 probability를 리워드로 정의하게 되면 특정 레이블에만 쉽게 치우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타스크 아웃풋을 잘 그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말 그대로 잘 정의해야 된다. 그런 차원의 리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두 가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Fuchsia Text Classification이 되겠고요. 사용한 데이터셋은 이 표와 같습니다. 이 타스크를 위해서 사용한 리워드는 피스와이즈 리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피스와이즈 리워드에서는 타스크를 잘 해낼 수 있도록 케어풀하게 잘 리워드를 정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타스크, Fuchsia Text Classification을 위해서 말 그대로 잘 정의한 리워드가 이 오른쪽과 같습니다. 클래스 레이블을 C라고 지칭을 했을 때 해당되는 클래스 레이블 C에 대해서 task LM이 생성한 probability 값이 P, C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PC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오른쪽과 같이 리워드를 계산을 해내게 됩니다. 리워드 계산해내는 부분에서 항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람다 1과 람다 2 해당되는 부분은 각각 서로 다른 상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갭이죠. 이 갭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밑에서 다시 정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 레이블 C에 대한 probability 값과
그리고 C가 아닌 나머지 클래스들에 대한 프로버티 중에서 제일 큰 거와의 차이 값을 구한 것이 갭이거든요. 그래서 이 갭은요,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task LM이 정답을 맞추게 되면은 어쨌든 이건 양수가 될 것이고요. 양수인데 이제 좀 더 정말 압도적인 프로버티로 맞췄으면은 이 양수 값이 커지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 틀리게 되면은 그러면 음수가 나와버리는 거겠죠. 리워드 함수를 결국 이렇게 정의한 이유는 앞장에서도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클래시피케이션 타스크를 위해서 정답에 대한 프로버티 값을 단순하게 리워드로 취하게 되면은 특정 레이블에만 쉽게 치우쳐버리더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정의한 것처럼 갭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리워드를 정의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퓨샤 트레이닝을 위해서 16개의 그 example들을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이때 백본 모델은 로버타를 썼고, 그리고 프롬프트 랭스 t는 2와 5 중에서 한 가지를 택일 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 사용한 샘플링 알고리즘은 탑 256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험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evaluation metric은 accuracy를 썼는데요. 데이터셋을 일단 샘플링을 5번을 한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3번의 실험을 취해서 그거에 대해서 평균을 매긴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RL 프롬프트 방식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이 왼쪽 표를 보셔도 훨씬 높은 성능을 거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왼쪽 표는 논문 본문에만 나와 있고, 오른쪽 표는 뒤에 어펜딕스에 나와 있는 표인데 일단 한 화면에 일부러 제가 다 갖고 와봤습니다. 보시면 동일한 실험인데요. RL 프롬프트가 이 오른쪽 표에서는 오히려 성능이 아주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잘 나온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왼쪽 표에서 나와 있는 것이고, 성능이 오히려 좀 떨어지는 결과들은 오른쪽 표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클래스 개수가 많아질수록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클래스 개수가 많아질수록 파인 튜닝을 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성능이 크게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관측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Unsupervised Text Style Transfer이고요. 사용한 데이터셋은 Yelp Sentiment Transfer 데이터셋이고,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셋으로는 Shakespeare Authorship Transfer 데이터셋인데, 이 실험 결과에 대해서는 그 어펜딕스에서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스크를 위해서 사용한 리워드 함수는 Input Specific G-Score입니다. 이때 그 사용한 리워드는 아래 정의된 수식과 같은데요. 리워드 R을 컨텐트 점수와 스타일 점수의 합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여기서 스타일에서 이 S는 이제 특정 스타일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그 스타일 S와 생성된 텍스트 Y에 대해서 그 생성된 텍스트 Y에 목적하는 어떤 특정 스타일 S가 얼마나 잘 표현되고 있는지 점수를 나타내는 것이 이 스타일 함수예요. 그리고 이 컨텐트라는 녀석은 아래쪽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얼마나 그 컨텐트가 잘 유지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리워드를 정의를 할 때 이 input X를 특정 스타일 S에 맞는 형태인 Y로 만들어냈을 때 그때 이 리워드를 컨텐트와 스타일에 대한 점수의 합으로 한다. 그리고 컨텐트라는 것은 X가 Y로 변환이 됐을 때 그 내용이 얼마나 유지가 됐느냐를 보는 것이고, 스타일 점수는 Y로 잘 변환은 됐더라도 그 Y가 결국은 S에 얼마나 걸맞는 스타일로서 잘 만들어졌는가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자, 그래서 컨텐트에 대한 부분은 2021년에 기 수행한 연구에서의 CDC 매트릭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바이디렉셔널 얼라인먼트를 취해서 점수를 계산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타일 부분에 대한 점수는 이미 학습이 완료된 벌트 클래시파이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타깃 스타일에 대한 확률값 probability를 이 스타일 점수로 사용을 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학습할 때 그 백본 모델로는 GPT-2를 사용을 했고요. 디스틸 GPT-2랑 그리고 GPT-2 XL이라는 거랑 두 가지를 사용을 했고, 프롬프트 랭스는 5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실험 결과를
낼 때는 각 모델별로 32개의 아웃풋을 생성하도록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리워드를 가진 그 아웃풋으로서 성능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이밸류에이션 할 때는 그 오토매틱한 방식과 매뉴얼한 방식 두 가지로 이밸류에이션을 했는데요. 우선 매뉴얼한 방식의 이밸류에이션은 모델이 생성한 결과물 100개에 대해서 5명의 사람이 붙어서 점수를 매긴 거예요. 즉 사람이 직접 살펴보고 점수를 매긴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오토매틱 방식은 이 오른쪽에 정의된 이 스코어 계산 수식에 의해서 이밸류에이션을 수행을 한 것입니다. 오토매틱하게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이 함수로서 정의된 이 J 함수를 잘 보시면 컨텐트와 스타일과 플루언시를 고려하는 함수로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컨텐트, 스타일, 플루언시 이 3박자가 텍스트 스타일 트랜스퍼 분야에서 그 평가 요소로서 흔하게 사용이 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죠. 민 값을 구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컨텐트랑 스타일은 앞장에서 제가 설명드린 그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점수를 구하고 있고, 플루언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Grammatically Classifier라고 해서 2020년에 소개된 연구의 결과물을 사용을 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좌하단에 있는 표를 이제 보시면 이 표는 이 오토매틱한 이밸류에이션의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보시다시피 이 J 함수에 대한 이 결과가 굉장히 높은 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GM이라는 건 Geometric Mean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요소에 대한 합산 방식이 좀 다른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 점수로 봤을 때는 일단 굉장히 높다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각각 하나하나의 요소를 뜯어서 보게 되면은 콘텐츠나 스타일 혹은 플루언시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어느 것도 사실은 가장 좋은 성능을 달성하지는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하단에 있는 표는 휴먼 이밸류에이션, 매뉴얼하게 이밸류에이션 한 그 결과물이 되겠고요. RL 프롬프트가 제일 좋은 점수는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이 지오메트릭 민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플루언시 관점에서는 그래도 그 직접 프롬프팅을 한 그 방식,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많이 들여서 공들여서 한 방식과 비슷한 성능을 거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높은 플루언시 점수의 이유를 저자들은 LM 파트는 프리징 해놓고 그 LM에 삽입된 멀티레벨 퍼셉트론의 파라미터들만 학습을 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두 가지 실험 결과 외에도 사실 다른 실험들이, 짜잘한 실험들이 논문에 많이 있는데요. 어펜딕스만 해도 아주 두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논문을 찾아보시면 되는데, 저는 오히려 좀 재밌게 봤던 실험은 어떤 거냐면 Transferring Prompts Across L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즉 서로 다른 랭귀지 마들 간의 프롬프트를 사용을 했는데 그것이 잘 종작하더라 라는 것을 관측했다라는 것이죠. 즉 팔러시 LM을 사용을 해가지고 특정 타스크의 LM에 맞게 A라는 지칭을 합시다. 그래서 특정 타스크 LM A에 맞게 학습이 된 팔러시를 사용해서 결국 만들어낸 Z, 프롬프트 Z가 있다고 할게요. 근데 이 Z는 결국엔 타스크 LM A에 맞게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다른 LM, 동일한 타스크는 맞는데 또 다른 타스크 LM B에다가 사용을 해가지고 성능을 측정해 봤는데 성능이 꽤 괜찮게 나왔더라 라는 거죠. 이 성능 결과는 오른쪽 그림에서 요약을 해주고 있고요. 가로축도 각 모델별 사이즈이고 세로축도 각 모델별 사이즈예요. 로버타와 GPT-2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그 모델들 사이에서 이 적용을 했을 때, 얻어낸 프롬프트를 서로 다른 모델에다 적용을 했을 때 얻어낸 성능이 꽤나 나쁘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나쁘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재밌는 그 실험 결과를 얻어냈는데, 이 타스크 LM A의 사이즈가 요 B보다 더 클 경우에는 성능이 하락을 하고, A보다 B가 더 모델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성능이 비슷하거나 약간 상승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로부터 저자들이 낸 결론은 무엇이냐면, 더 규모가 작은 랭귀지 모델이 가진 메커니즘이 더 규모가 큰 랭귀지 모델에서도 존재를 한다는 그런 시그널이 아니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GPT와 BERT 계열 두 가지는 완전 다른 사실 그런 그 컨셉을 가진 랭귀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 트랜스퍼가 유효했었다. 그래서 새로운 연구 분야를 본인들이 열었을지도 모른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짜잘한 이슈들에 대해서 그 실험 결과가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 시퀀스로서 결국엔 프롬프트가 찾아졌는데 사실 그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는 결국 아니더라. 그리고 벌발라이저가 얼마나 성능에 또 영향을 미치더라. 그리고 제안한 리워드가 정말로 유효했나를 검증하기 위한 그런 에이블레이션 테스트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